안녕, 이하레듀 논술 선생님이에요. 오늘은 10강 본문 44쪽 넷째 줄부터 46쪽 끝까지예요.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봅시다. 오늘도 변함없이 한 번은 귀로 읽고 한 번은 눈으로 읽은 뒤에 책상 앞에 앉은 거 맞죠? 먼저 오늘 본문 어땠나요? 어떤 내용이었어요? 내용을 정리해서 공책에 써보세요. 오늘 본문은 먼 바다에 나온 뒤 낚싯줄 몇 개에 미끼를 달아 줄을 내려 고기 잡을 채비를 하는 노인을 담고 있어요. 노인이 본격적으로 낚시를 준비하고 있어요. 혹시 낚시 경험이 있는 친구 손? 선생님은 낚시를 많이 해보지는 않았는데 낚시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손맛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입질을 하거나 줄을 당기는 힘이 손에 전해지는 그 느낌, 그런 걸 손맛이라고 하는데 그걸 경험한 적이 있어서 가끔 낚시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아마도 지금 공부하는 우리 친구들 가운데에도 그런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책을 읽고 읽은 부분을 짧게 요약하는 연습은 논리적인 표현과 글쓰기에 도움이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직접 요약한 내용과 비교해보고 선생님 요약도 여러분 요약 아래에 잘 옮겨 적으세요. 먼저 여분. 여분은 어떤 한도에 차고 남은 부분을 말해요. 의도. 의도는 무엇을 하고자 하는 생각이나 계획 또는 무엇을 하려고 꾀함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낚싯봉. 낚싯봉은 낚싯 바늘이 물속에 가라앉도록 낚싯줄 끝에 매어 다는 작은 쇳덩이나 돌덩이를 뜻하는 거예요. 오늘의 문장 교정이에요. 오늘도 재미있는 문장 교정 시간이 왔습니다. 화면에 문장을 옮겨 적고 적절한 시간 안에 잘 고쳐보세요.
첫 번째 문장이에요. 첫 번째 문장은 낚싯바늘 그 어디서나 달콤한 냄새와 훌륭한 맛이 느껴지는 듯 했다. 이 문장을 잘 고쳐봤나요? 이 문장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주요 단어를 비슷한 말로 바꾸기만 해도 되죠. 달콤한을 달콤하니까, 단 거니까, 감미로운 으로 바꾼다거나, 그 다음에 훌륭한을 훌륭한, 아주 좋은 으로 바꾸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바꿨을 때 잘 어울리는가를 봐야겠죠. 볼까요? 낚싯바늘 그 어디서나 달콤한을 감미로운, 그리고 냄새와 훌륭한을 아주 좋은, 아주 좋은, 이건 떼야겠죠? 아주 좋은. 어때요? 낚싯바늘 그 어디서나 감미로운 냄새와 아주 좋은 맛이 느껴지는 듯 했다. 또는 반대 의미를 활용하는 것도 괜찮아요. 낚싯바늘 어디서나 달콤한 냄새와 훌륭한 맛이 느껴지지, 느껴지지 않을 곳은 없는 듯 했다. 않을 곳은 없는 듯 했다. 없는 듯 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 대신에 느껴지지 않을 곳은 없는 듯 했다. 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느껴지다의 반대 의미인 느껴지지 않다를 쓰고, 다르게 말하면 이게 부정 표현이죠. 부정 표현. 근데 이러면 뜻이 반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껴지지 않지 않다. 다만 여기서는 끝에 않다 대신에 문맥에 맞게 부정어 없다를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느껴지지 않을 곳이 없다로 바꾼 거예요. 느껴지지 않을 곳은 없는 듯 했다. 이런 걸 뭐라고 하는지 아는 사람? 맞아요. 이런 것을 이중부정이라고 해요. 한 번 부정한 것을 다시 한 번 부정해서 오히려 긍정을 나타내는 이런 표현을 이중부정이라고 해요. 어떤 경우엔 그냥 긍정의 표현이 더 좋을 수가 있고, 어떤 상황에서는 이중부정이 더 잘 어울릴 수도 있어요. 문맥, 그러니까 문장의 흐름을 잘 보고 효과적인 표현을 쓰면 좋겠죠? 예를 들어 무엇을 해야 했다, 무엇을 해야 했다는 무엇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로 쓸 수 있는데, 이 중에 무엇이 더 나은 표현인지는 앞뒤 맥락을 보며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이중부정은 문장의 의미를 강조하는 데 효과적으로 쓰기도 하지만, 말 그대로 부정을 두 번 해야 하니까 아무래도 문장이 좀 더 길어지긴 하죠. 그죠? 문장이 조금 더 길어졌어요. 그래도 이렇게도 고칠 수 있고 또 이렇게도 고칠 수 있다는 거 한번 확인해 보면서 여러분이 고친 것과 비교해 보세요. 그러니까 낚싯바늘 그 어디서나 감미로운 냄새와 아주 좋은 맛이 느껴지는 듯 했다. 그리고 낚싯바늘 그 어디서나 달콤한도 좋고 감미로운도 좋겠죠? 냄새와 훌륭한도 좋고 아주 좋은도 좋고, 그런 맛이 느껴지지 않을 곳은 없는 듯 했다. 이렇게 이중부정으로 표현을 해보는 거죠. 그럼 다음 문장도 공책에 옮겨 적은 뒤에 적절한 시간 안에 잘 고쳐보세요.
잘 고쳐봤나요? 이건 또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이것도 차례차례 바꿔볼까요? 살짝을 슬며시로, 그리고 고개를 내밀자를 모습을 드러내자로 바꾸면 어떨까요? 슬며시, 살짝을 슬며시, 고개를 내밀자를 모습을 드러내자. 나머지는 또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여기 해안 쪽을 육지에 가까운 쪽 어때요? 육지에 가까운 쪽 또는 육지 쪽 또는 그냥 육지 쪽 또는 육지 쪽. 여기서 다른 배들을 볼 수 있었다 했는데 이 다른은 실제 빠져도 크게 의미가 달라지진 않아요. 어차피 자기 배와 다른 배들을 보는 거니까 이 다른을 써도 되고 쓰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수평선 또 여기 너머에서를 수평선 너머 요 에서를 또 빼도 괜찮죠? 수평선 너머 태양이 살짝 모습을 드러내자. 뭐 슬며시 모습을 드러내자. 또는 슬며시 고개를 내밀자. 뭐 다 이렇게 교차해서 생각해 볼 수 있죠. 여기서 노인은 볼 수 있었다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을 노인의 눈에 로 쓸 수 있죠. 노인의 눈에 해안 쪽에 있는 다른 배들이 보였다. 이렇게도 바꿀 수 있죠. 그러니까 수평선 너머에서 태양이 살짝 고개를 내밀자 노인은 해안 쪽에 있는 다른 배들을 볼 수 있었다. 이 문장을 수평선 너머 태양이 살짝 모습을 드러내자 노인의 눈에 해안 쪽에 있는 다른 배들이 보였다. 또는 해안 쪽에 있는 배들이 보였다. 로도 할 수 있고 슬며시 모습을 드러내자 노인의 눈에 육지에 가까운 쪽에 있는 다른 배들이 보였다. 또는 육지 쪽에 있는 다른 배들이 보였다. 노인은으로 하면 볼 수 있었다. 노인의 눈에로 하면 보였다. 이렇게 호응을 맞춰줘야죠. 육지에 가까운 쪽이 길면 육지 쪽, 요게 좀 어색하다. 그러면 그냥 좀 약간 어색한 느낌도 들죠? 그러면 그냥 해안 쪽 그대로 가도 되죠. 이렇게 하나씩 고쳐볼 수 있고 또 이렇게 묶어서 교차해서 고쳐볼 수 있겠네요. 어떤 문장이 조금 더 어색하고 또 조금 더 나은지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이 바꾼 문장과도 서로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수강생 교정 사례입니다. 오늘의 수강생 교정문인데요. 수강생은 원래 문장 그 어디서나를 어디서든으로 그리고 냄새를 향기로 바꿨어요. 괜찮죠? 글은 결국 쓰는 사람이 완성하는 건데 이렇게 몇몇 표현을 생각해 보고 비교해서 더 나은 문장을 선택한다면 조금 더 나은 글을 만들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비교해서 무엇이 더 나은지 판단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글에 대한 감이 있어야 하고 또 그러려면 글을 자주 보고 많이 써봐야 해요. 여기서 핵심은 자주 보고 많이 써본다는 거죠.
다양한 책을 많이 봐야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물론 책을 많이 읽어본 학생들이 조금 더 많은 표현을 떠올릴 수는 있겠죠. 하지만 단순히 많은 책을 읽는다고 해서 그게 다 머리에 남는 건 아니거든요. 많은 책을 읽지 않은 학생이라 하더라도 글을 자주 보고 자주 쓰면 돼요. 같은 얘기 같지만 다른 얘기예요. 한 권의 책을 여러 번 보면 다독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책 한 권만 읽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한 권이 좋은 내용을 담고 좋은 문장으로 구성된 좋은 책이라면 그 한 권만으로도 언어 능력이 높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글을 쓰거나 말을 할 때 써야 할 단어들은 책 몇 권 또는 학교 교과서만으로도 충분하잖아요. 그 안에 거의 다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읽어야 할 책, 그리고 읽고 싶은 책 몇 권을 자주 보는 게 더 중요해요. 뭐 만화책이라든가 좀 별로 좋지 않은 책들을 자주 보는 게 좋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좋은 책, 양서, 추천 도서, 이런 책들을 여러 권을 읽기보다 몇 권을 읽더라도 그걸 자주 보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거죠. 책은 많이 읽기보다 제대로 읽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이하레주가 반복 독서를 강조하는 이유죠. 옛말에 독서 백편 의자현이라는 말이 있어요. 책을 100번 읽으면 그 뜻이 저절로 드러나게 된다는 말인데, 좋은 글을 바르게 이해하고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된 독서의 효과라고 할 수 있어요. 다독도 좋지만 그보다는 정독이, 그리고 한 번의 정독보다는 몇 번 읽는 반복 독서가 도서가 주는 메시지와 교훈, 그리고 책 속 문장들을 통해서 어휘력, 사고력, 문장력, 표현력 등 다양한 능력을 얻을 수 있는 독서법이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반복 독서가 그런 장점들이 있다. 반복 독서는 나중에 여러분이 대입시험이나 다른 국가시험 등의 주요 시험 공부에도 큰 도움이 되는 방법이니까 습관을 잘 들이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학년 때 이 이하레주 논술을 학습한다는 건 최고의 글쓰기 경험이라고 선생님은 생각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만들어서가 아니라 이런 과정과 연습이 글쓰기에 매우 유용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인강, 그러니까 인터넷 강의 하나 빨리 끝내자 라는 생각으로 대충 하려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너무 아까워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성실하게 잘 학습하세요.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리고 간단하고 단순하고, 하지만 그 안에 글쓰기 실력을 높일 수 있는 핵심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학습을 잘 수행하면 우리 친구들 인성과 노인과 바다라는 좋은 고전 명작을 갖고 하는 거니까 우리 친구들의 인성과 그리고 글쓰기 실력은, 그러니까 인성은 함양될 테고 글쓰기 실력은 분명히 좋아집니다. 알겠죠? 오늘 교정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의 주목, 이 문장이에요. 행운이 따라준다면야 좋은 일이긴 한데, 하지만 그보다는 정확한 게 먼저야. 그래야 행운이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거라고. 우리 교재에 노인과 바다 46쪽 밑에서 7째 줄부터 5째 줄에 이르는 문장이에요. 이 문장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 즉 핵심어는 행운, 바탕은 실력,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예요. 오늘은 단어 또는 문구만이 아니라 문장도 있죠. 격언이라고 하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쉽게 표현하면 하늘도 노력하는 자에게 복을 준다는 의미예요. 이 핵심어들을 활용해서 짧은 글을 지어보세요. 오늘 같은 경우 문장을 넣어서 글을 만든다면 글이 좀 길어지긴 하겠네요. 그런데 문장을 몇 개 써도 상관없어요. 짧은 글이라고 해서 꼭 한 문장으로 짧게 써야 하는 건 당연히 아니니까요. 생각나는 대로 글을 쓰고 이어지는 선생님의 설명과 비교해 보세요.
살다 보면 운이 좋고 없고를 느낄 때가 있어요. 우리 삶에 늘 행운이 따른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인생에는 행운도 있고 불운도 있을 수 있어요. 가끔 누구는 운이 좋고 누구는 운이 나쁘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아마도 각자의 인생을 통틀어 비교하면 운이 있고 없고는 서로 비슷비슷할 거예요. 책 속의 노인은 행운을 바라면서도 먼저 기본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어요. 연륜에서 오는 지혜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행운을 바라고 모든 일이 운 좋게 잘 풀리길 바라지만 그러려면 기본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해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운만 좋길 바라면 안 되는 거죠. 설령 그런 사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에게도 적용되길 바라는 건 그리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에요. 언제나 주어진 삶, 내가 처한 상황에서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는 게 맞는 태도죠. 그래서 자신이 노력한 것보다 더 좋은 결과가 있을 때 그걸 행운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한 후에 더 좋은 결과가 있을 때 그걸 행운으로 여기고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특히 나의 노력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으니까 더 겸손한 자세로 그리고 결과에 더 감사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해요. 그럴 때 주변에 있는 모두가 함께 더 기뻐하고 축하해 줄 수 있는 거겠죠. 행운 있으면 좋죠. 하지만 그보다 뭐다? 기본이다. 기본을 잘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때요? 여러분이 쓴 글 내용과 선생님의 설명이 비슷한가요? 반복하는 말이지만 그냥 대충 하면 안 되고 깊이 생각하면서 글로 잘 표현하려는 노력을 함께 해야 해요. 그래야 그 효과가 훨씬 크다는 거 알고 있죠? 그럼 오늘 ER에듀 논술 알짜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